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공시의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 신종 코로나가 막 발생하고 있고 좀 상당히 시국이 어지럽죠.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도 뭔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와중에 하나 새로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또 규제 대책이 나온다. 19번째 규제 대책이 나온다는데, 그 규제 대책이 과연 어떤 건가 한번 좀 우리 미리 살펴보는 시간. 아마 내일쯤 이 규제 대책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풍선은 터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모든 풍선 효과, 이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을 묶으니까 이 9억 이하짜리 규제 지역이건 비규제 지역이건 9억 이하짜리들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다. 그래서 오히려 이 규제로 꽉 묶어 놓은 지역에 풍선 효과가 지금 많이 생겨서 가격이 오르더라. 그래서 그 풍선 효과가 과연 내일 19번째 규제 대책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 관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풍선이 터질지 한번 좀 우리 예상해 보자고요. 자, 부동산 추가 대책 내용입니다. 지금 수용성이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더라고. 수원, 용인, 성남 등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이거 지금 나왔죠. 거기가 많이 오르니까 규제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수원에도 지금 규제 지역으로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권성구나 영통구, 장안구, 여긴 지금 안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권성구, 영통구, 장안구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겠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의왕시, 평촌 옆에 있는 의왕시, 그리고 만안구, 과천 바로 가깝죠. 안양, 만안구, 이런 데들을 확대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에 가장 좋은 대책이 대출 규제라고 생각하죠. 대출 규제 강화하겠다.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DTI가 LTV가 60%거든요. 60%. 주택 담보 비율이라고 해요. LTV. 그걸 지금 50%로 낮추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50%로 낮추겠다. 자, DTI, 이건 또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40%로 낮추겠다. 아마 규제를 강하게 대출을 억제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이건 조금 생뚱맞은데,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 이거는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대책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동산 대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도 상당히 파급 효과를 많이 날 것 같아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맨날 뻔한 레파토리죠. 세무조사 범위 확대, 부동산 거래 단속, 부동산 중개업소에 막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문이 열려 있나요? 다 문 닫고 전화로 다 하죠. 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여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도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이 대전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는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규제의 사각 지역이죠. 그리고 부산도 좀 많이 오른 데들 올랐잖아요. 수영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들, 동래구 이런 데들 많이 올랐는데 거기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풀었죠. 예, 풀어졌어요. 자, 그래서 과연 지방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은 섣부르게 지금 먼저 묶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한적으로만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좀 어지러운 시국에 대책을 내놓을까? 예,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서울 집값 정부에서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경기권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게 풍선 효과가 확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풍선 효과 생긴다 이거 과거 정부에서부터 우리가 경험들 다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풍선 효과를 눌러야 된다, 무조건. 지금 정부에서는 무조건 규제 대책을 계속 내놓죠. 규제 대책을 18번이나 내놓고도 시장은 안 잡혔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제 19번째 대책을 내놓는다는데 결국은 여태까지 역대급 대책 시장 잡힐 것이다 했지만 안 잡혔다는 의미는 그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겠죠. 자, 보시죠. 12, 16 대책 2달 강남 집값 잡았지만 수용성을 놓쳤다. 이게 풍선 효과가 생겼다는 수원, 용인, 그 다음에 성남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생겼다더라. 그래서 서울의 강한 규제를 피해서 이
규제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2억이 올랐느니 이런 얘기를 하죠. 수원, 용인, 성남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강한 규제를 필요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간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 돈들은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갈 곳이 없어. 경기가 좋으면은 경제의 각 분야로 이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돈들이 지금 부동산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미 이 풍선 효과를 모든 부동산 전문가나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측된 상황인데도 정부만 몰랐다는 겁니다. 예, 몰랐는지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1월 15일 날 올해 풍선 효과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조짐이 없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자고. 이거 재밌는 건데, 풍선 효과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풍선 효과가 딱 생기니까 풍선 효과 잡겠다라고 지금 이제 말이 바뀌었고요.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괘씸한 이 풍선 효과가 가장 크게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수용성 규제하겠다라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난색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나온 거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총선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수용성이 아마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은 모양이에요. 이쪽이 많이 있으니까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난색을 표명하니까 이 홍 부총리가 신문에 또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용성을 겨냥한 규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수용성 일부만 지금 규제를 하겠다. 영향을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발언이에요. 수용성을 겨냥한 규제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규제를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규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규제를 안 한다. 이건 일관성에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죠. 자, 부동산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부동산 역사가 어떻게 반복돼요? 참여정부 시절에 2002년 4월달 서울 전체, 서울 전역, 일산, 남양주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금은 이 당시는요, 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슷하다. 그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서울 전역과 일부만 이렇게 묶었는데 2003년 12구 대책 이후에 부산, 대구 이런 지방광역시의 일부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 말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수도권 전체와 지방광역시 전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까지 다 묶었어요. 다 그냥 이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가 투기과열지구를 거의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방 모든 전 지역으로 이것들이 확대가 됐다. 규제가. 자, 그런데 그런 규제들이요 계속 생겼지만은 전체 전국적으로 다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되죠. 거래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지방이 미분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미분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지방을 풉니다. 지방을 또 규제를 풀게 되죠. 항상 똑같은 사이클로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게 서울이죠. 규제가 많다는 의미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이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묶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서울에 왜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고 서울에 왜 투자를 하는지, 그건 역시 과거에 우리 역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강하게, 지금도 똑같습니다만은 가장 강력한 규제, 강남 집값만큼은 잡겠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정부도, 현 정부도. 그 당시도 역시 이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강남 상구, 이 서울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가장 작기를 원했지만은 가장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여정부 5년 동안에 그렇게 규제를 쏟아부어서 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들을 폈지만 오히려 비웃듯이 5년 동안에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의 평균 가격 상승이 80%고요. 서울은 56.5% 올랐어요. 서울은 56.5%. 규제가 강할수록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서울에 각종 인프라, 교통,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직장,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순서는요.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에서도 이 강남 3구, 강남권이라고 하죠. 이 강남권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방 순서대로 항상 오르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변화의 크기가 이게 크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변화의 크기. 큰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큰 이익이 생기고 작은 변화가 생기면 작은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 호재,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던데 갑자기 지하철이 새롭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동네가 학군이 워낙 좋은 동네라든지 직장이 많다든지 그 대신 양질의 직장이 소득이 높은 그런 직장들이 많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전체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낡은 동네가 새 동네로 바뀌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오른다는 겁니다. 큰 변화든지 작은 변화든지 무조건 생기면은 그 근처에 내 집이 있다면 인근에 오른다는 거죠. 큰 변화가 생기면 크게 오르고요. 작은 변화가 생기면 작게 오른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부동산에 이 이치만 알면 됩니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에 어떤 옆에 무슨 직장이 크게 들어온대. 쇼핑몰이 크게 들어온대.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데에 큰 변화가 생기면 큰 이익이 생기는데 물론 똑같죠. 어떤 대기업이 거기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바로 우리 집 옆에 우리 집 가격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홈플러스가 들어온대. 조그만 쇼핑몰이 하나가 옆에 들어온대. 그럼 작게 오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만 알아도 딴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것만 알면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여기 변화가 많이 생기네? 그럼 내가 여기 투자하면 이익이 나겠네?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회는요, 항상 조용히 옵니다. 자, 지금 뭔가 투자 시기야? 지금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조용히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조용히 올 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회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마음속에 좀 새겼다가요. 항상 공부를 해서 뭔가 어느 정도 공부가 쌓이게 되면요. 지식이 쌓이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지혜. 그러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도 그냥 무조건 불로소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의 노력의 대가로 부동산에서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바이러스도 많이 지금 뭔가 퍼져 있고 좀 불안한데요.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TV에. 손 30초 이상 씻고 마스크 꼭 쓰고 하게 되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빨리 이런 바이러스가 해결이 돼서 우리 청정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더욱더 큰 힘을 내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